애들 양육비를 좀 더 줬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당신이 애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믿지 못하겠어.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양육비 변경 등 심판 청구 사건, 그리고 반대 청구, 이 양육비 변경 등 심판 청구에 대한 반대 청구, 우리는 이제 반심판 청구라고 하는데요. 이제 반대 청구, 반심판 청구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양육비 변경 등 심판 청구 및 반대 청구 사건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이혼 소송하고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함께 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이혼 사건 보시고 응용하거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실무, 반소장 작성 실무, 소장 작성 실무, 그다음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전자소송 포털에서는 이제 심판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이제 심판 청구서를 입력하시는데요. 양육비 변경 등 심판 청구. 그래서 가사 심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제 여기 가사 사건이에요. 가사 심판 청구서 요거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사건명 분류해서 쭉 내려보시면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이잖아요. 양육비 변경이. 그래서 요거 체크해서 사건명 분류에 들어가시고, 사건명은 이제 양육비 요거 체크해서 사건명을 지정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로 다시 이제 들어가면 양육비 심판 청구는 이제 이렇게 청구인 본인이죠.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건 본인에 대한 사항, 자녀에 대한 사항 쭉 입력하시고, 제목 이제 양육비 변경 청구, 사건명이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이렇게 쭉 입력을 합니다. 자, 양육비 변경 청구 등 청구 취지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사건 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얼마 계산을 해서 및 이에 대해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래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서 며칠까지 성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얼마씩 해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지금 8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양육비 부담 조서에서 25만 원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이제 서로 협의가 된 이후에 80만 원씩 증액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해 보실 수 있겠고, 나홀로 소송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응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 부분은 이제 혼인을 어떻게 했고, 자녀를 낳았고, 사건 본인, 그리고 나서 이혼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양육비를 왜 변경하는지 그 이유를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소명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서, 자해 양육, 친권에 관련 뭐 협의서가 있으면 협의서, 양육비 부담 조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자료 등 뭐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제 이게 증거가 되겠고, 이거 증거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로는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 다음에 사건 본인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이렇게 쭉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 청구서, 양육비 변경 등 이제 사건 번호가 나왔죠. 제출이 됐고, 양육비 변경 청구 등 심판 청구서가 제출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치 9,000원이 덜 납부됐으니까 요거 납부하시고, 그다음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는 이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정명령을 받고 7일 안에 보정을 해야 되니까 보정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건 청구인 상대방 쭉 기재를 하시고 이제 보정 명령에 따라 납부 확인서하고 서류들을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서류 목록 쭉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보정서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정서가 제출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송달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보내는 거죠.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는데 송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달이 안 되니까 요거 이제 주소 보정하라는 그런 보정 명령입니다. 요거 이제 이 문서 그대로 해서 여기 주소 변동 유무 부분 체크하시고 주소가 변동이 있으면 이제 기재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날짜하고 원고 기재하시고 요거를 법원 민원실이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고 나홀로 소송 TV에 오시면 이제 주소 보정 방법 영상이 있습니다. 주소 검색하시면 요 영상 보시고 전자소송에서 주소를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주소 변동이 있으면 체크하고 요게 중요한데요.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주소가 조회 요청됩니다.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요. 그래서 요거 제출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초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주소 이력을 쭉 확인해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소로 송달이 된다는 거 이렇게 자동으로 송달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도 또 송달이 안 됐어요. 폐문부재.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또 주소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정 명령이 또 나옵니다. 2회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특별 송달 신청을 해야겠죠. 일반 송달을 했기 때문에 이미 특별 송달을 이제 두 번째는 특별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통합 송달, 주간, 야간, 휴일 이거 그냥 하시면 이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게 편하고 주간, 휴일, 야간 이거 따로따로 하시려면 송달이 안 될 때마다 보정 명령 나오고 또 따로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편안하게 요거 체크해서 하시면 요거 세 개 다 송달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공시 송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이고 나홀로 소송 TV에 주소 입력하시고 주소 보정 영상 전자소송에서 입력해서 제출하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이제 이거는 특별 송달 신청 해서 이렇게 체크한 사건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다른 사건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틀려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통합 송달 이렇게 딱 체크해서 이게 편해요. 그러면 이제 주소, 주민등록정보 또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송달을 하게 되는데 정말 특별 송달을 마쳤는데도 송달이 아예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시 송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공시 송달요. 자 이렇게 해서 송달이 됐습니다. 송달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사건에서는 이제 송달이 됐고요. 이제 상대방이 받아받고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청구 기각한다. 심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원고 주장이 뭔지 피고 반박 요지가 뭔지 해서 쭉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답변서 보면 나홀로 소송 TV에서 답변서 영상 보시면 전자소송에서 답변서 입력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요거 보시고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답변서 요지는 이제 보면 경제적 소득 수준, 이제 현재 채무 상태 때문에 양육비 증액이 부당하다. 이제 내가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건 본인을 청구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양육비 증액 못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반대 청구서를 제출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심판 청구인, 그러니까 반대 청구, 반심판 청구 같은 말이에요. 같이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심판 청구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반대 청구. 그래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하고 양육비 나한테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키우겠다. 이제 너가 이제 양육비 변경 청구를 했는데 그게 사실 맞지 않다. 내가 청구한다. 그래서 반대 청구
그래가지고 전자수송 포털에 보시면 반대 청구 이렇게 검색어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가사 소재기 관련 반대 청구서라고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서 들어가서 본 사건 번호 입력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반대 청구서 입력하시면 되고, 반대 청구 사건명 보시면 양육자 및 양육자 변경 등 해서 반대 청구 취지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 요지는 알게 되는 거죠.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에서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뭐 괜찮습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반심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제 본 반심판 이전에 이 본심판 비용하고 반심판 비용 통틀어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반심판 비용만 청구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반대 청구서, 반심판 청구서 청구 원인 부분 또한 이제 혼인, 자녀, 이혼, 반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경위 등, 아이를 잘못 키운다, 뭐 그래서 내가 키워야 된다, 양육비 내가 받아야 된다, 나한테 친권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 대한 건 반소, 다음에 심판 청구에는 반심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자소송에서는 반대 청구로 통일을 해서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소명 방법. 이건 이제 증거 자료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장에서는 입증 방법이라고 하는데 심판 청구에서는 소명 방법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대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의로증으로 제출을 하고, 이제 사건 본인 뭐 낡은 옷 사진, 이거 뭐 뻔하죠. 옷 잘 안 입혔다 이거지. 내가 돈을 줬는데도. 그다음에 뭐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장사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명함, 뭐 메시지, 사업 매출 관련, 그리고 나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이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이렇게 제출합니다. 자, 이제 사건이 이제 조금씩 농익고 있습니다. 이제 송달이 됐고 반대 청구서, 반심판 청구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뭐 답변서도 제출이 됐고, 서로 이제 서면 공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증거가 더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재산 소유 여부 등을 조회함으로써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혼하고 나서 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뭐 소유하게 되거나 사게 되거나 몰래 숨겨놓은 돈으로, 이런 경우 양육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입증 자료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거 신청이라고 합니다. 통합해가지고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 하는 거예요. 세무서나 국세청, 세금에 관련된 관공서에다가 할 때 과세정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세무서 여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구인이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면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이런 것도 우리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나홀로 소송인들은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해서 여기 보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 보험료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 이게 이제 다 재산을 확인하는 거예요. 재산을. 그다음에 요 문서 제출 명령에는 문서 제출 의무의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제 뭐 당사자의 이익으로 작성이 됐다.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거 이익
이 문서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체크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내가 소송으로 해가지고 입증할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사유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뭐 이거 이제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 두 부분 이렇게 체크해서 제출을 합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늘려달라, 아니면 반대쪽에서 아니다, 친권자하고 양육자 내가 하고 양육비는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소송에 대한 이제 심판 판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문 기본 문구를 보시면 이제 사건 번호를 기재를 하고 법원의 심판문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에 대한 사항, 반심판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겸이라고 쓰는데, 이거 청구인 겸 반심판 상대방 이렇게. 그다음에 상대방 겸 반심판 청구인 이제 이렇게 기재하고, 그다음에 사건 본인 자녀에 대한 사항 쭉 기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주문에다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 중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그 다음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사건의 며칠자 양육비 부담 조서 중 사건 본인들에 대한 며칠부터 양육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양육비 부담 조서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한다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2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구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가 이제 인정이 된 사건인 거예요. 이 주문을 보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심판 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제 이렇게 됐죠. 실제로는 보면은 이제 청구인이 어느 정도 이긴 사건인데, 이제 요거는 조금 불합리해 보입니다. 각자 부담은요. 그 다음에 이 양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왜 양쪽 다 이제 변호사에게 수임료 납부하고 수임료 지급하고 사건을 진행한 사건인데, 이거는 그냥 양쪽에서 각자 부담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청구 취지 부분, 이제 이 판결 주문, 판결문에는 이제 이렇게 본심판 청구가 어떤지, 그 다음에 반심판 청구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청구인의 심판 청구 취지 부분을 이제 쭉 기재를 하고, 틀린 부분도 고쳐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틀리게 기재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 청구 취지 판결문에 있는 게 원안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판결문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게 되는 분들은 그거 보고 공부하시고 청구 취지 부분 기재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맞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각주까지 달아가지고 청구인 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양육비 변경을 구하고 있는데, 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은 뭐 며칠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줍니다. 법원에서요. 반심판 청구 취지 부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유, 이제 이런 판결을 한 이유를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 사실은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 사건 본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사건 본인 1인당 이제 뭐 25만 원을 주기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됐었는데, 청구인이 사건 본인들을 양육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청구인 본심판 청구 중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을 각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각하를 했는지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있으면 그걸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뭐하러 법원에 또 이런 청구를 하느냐. 그거 청구해서 내가 판결을 해주면 이 집행 권한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이제 작성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건 시효를 연장한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양육비도 똑같이 시효가 10년이니까요. 그 시효를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되겠죠. 시효 연장을 위해서 청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시효로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채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 TV 보시면 이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장에서 이렇게 시효 중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 소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요. 자, 양육비 청구인의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변경할 수 있다. 내가 판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양육비 부담 조서에서 정한 사건 본인들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서 그 내용 쭉 초등학생이었고 뭐 소동활동 없고 뭐 이런 내용들 쭉 이제 나오죠. 참고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해가지고 비양육자를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이제 반심판 청구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반심판 청구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친권 양육자 지정 이거 받으면 당연히 양육비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부수적인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 제출 자료만 가지고는 사건 본인을 뭐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해치는 행동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본심판 청구 중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서 각하하고 나머지 양육비 변경 증액 청구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런 판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육비 증액에 대한 사건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 96@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